오랜 시간 가물었던 대지에 내리는 가랑비를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다.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을 두드리지만 정작 흙의 심장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다 흘러가 버린다. 그러나 가랑비는 소리가 없다. 예고 없이 찾아와 공기 중에 스며들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옷깃은 물론 마음에 갈라진 틈새까지 촉촉하게 적셔놓는다. 나를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나를 점유하는 방식,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힘이다. 모임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이치를 발견한다. 어떤 이는 거대한 폭포처럼 쏟아진다. 자신의 경력, 자녀의 성공, 최근에 구입한 값비싼 물건들에 대해 쉼없이 웅변한다.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흙탕물이 튄 것처럼 어지러워진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고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피로를 수습하기 바쁘다. 그런데 그 곁에 오래된 나무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았다. 등 뒤로 저무는 노을처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다. 누군가 말을 건네면 가볍게 눈을 맞추었고 상대가 웃으면 그 결을 따라 잔잔한 미소를 보탰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 하지 않았고 좌중의 시선을 독점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화려한 폭포가 아니라 그 고요한 그림자다. 그와 나누었던 특별한 정보나 대단한 조언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와 함께 앉아있던 시간이 마치 잘 마른 수건으로 마음을 닦아낸 듯 개운했다는 감각만이 선명하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진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각인되기 위해 자신의 색을 진하게 칠해야 한다고 믿는다. 남들보다 더 밝은 빛을 내고 더 날카로운 지혜를 뽐내야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강요된 빛에 눈을 감고 허락된 그늘에 몸을 기댄다. 진정한 호감은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호흡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여백에서 시작된다. 좋은 인상은 타인의 눈길을 단번에 낚아채는 갈고리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결을 다듬는 일이다. 눈길이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난다. 그 향기는 인위적으로 뿌린 향수가 아니라 삶의 소란함을 견디고 정제된 고요의 냄새다. 이제 우리는 그 무취의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려 한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두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무늬를 찾아보자. 그것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다. 오늘 당장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변화다. 산길을 걷다 보면 유독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지점이 있다. 화려한 꽃이 피어 있는 곳도 아니요,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는 곳도 아니다. 그저 바람이 막힘없이 지나가고 햇살이 적당한 각도로 내려앉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자리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좋은 분위기 또한 이와 같다. 특별한 재능이나 수려한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공기가 지닌 투명함과 여유가 타인을 끌어당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의 첫 번째 성분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듣는 멈춤의 미학이다. 대화는 탁구처럼 공을 빠르게 주고받는 게임이 아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가 던진 말의 파동이 내 마음에 닿아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이다. 인상이 깊은 사람은 상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의 말을 튀어나가게 하지 않는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상대의 문장이 공중에서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른다. 그 1초의 침묵은 당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내 안으로 모셔들였다는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이다. 성급하게 대답을 내놓는 이는 총명해 보일지 모르나 그 곁에 서면 왠지 모를 쫓김을 느끼게 된다. 웃음과 고개 끄덕임에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다. 기계적인 리액션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모든 말에 파한대소하거나 영혼 없이 고개를 주걱거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방어 기제에 가깝다. 분위기가 좋은 이는 상대의 감정선에 맞춰 자신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안다. 상대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깊은 연못 같은 고요함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소소한 기쁨을 전할 때는 아침 햇살 같은 은은한 미소를 띄운다. 그들의 고개 끄덕임은 속도가 빠르지 않다. 마치 잘 익은 과실이 바람에 흔들리듯 느릿하지만 깊게 상대의 호흡을 따라간다. 무엇보다 그들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결을 가지고 있다. 대화 중에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반박이 생겨도 그들은 결코 상대의 문장을 가로채지 않는다. 말이라는 것은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미완의 상태다. 누군가 내 말에 꼬리를 자르고 들어올 때 우리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미세한 불쾌감을 느낀다. 반면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의 무장이 해제된다. 내 안의 서툰 문장들이 모두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넉넉한 기다림이 곧 그 사람의 기운이 된다. 흔히 좋은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재치 있게 답변할지, 어떤 화법을 써야 호감을 얻을지 고민한다. 그러나 사람을 진심으로 편하게 만드는 것은 세련된 기술이 아니라 정직한 태도다. 기술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태도는 살아온 세월과 마음의 그릇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지만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된 장마처럼 깊은 풍미를 더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보보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을 먼저 읽는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된 사람 곁에서는 나 또한 숨을 죽이게 되지만 느슨하게 풀린 색강처럼 유연한 사람 곁에서는 비로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에 바람이 잘 통하고 있는가? 타인이 당신의 곁에서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는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이 빛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자신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둠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다. 그 낮은 채도의 배려가 쌓여 비로소 분위기라는 이름의 고귀한 성품이 완성된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워내어 상대가 편히 머물 자리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사람의 겉모습을 논하는 일은 자칫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과 가꾸는 외모는 타인의 눈에 가장 먼저 닿는 언어 없는 문장이다. 진정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는 외양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타인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존재가 상대의 망막에 닿았을 때 그것이 예기치 못한 피로가 되지 않도록 결을 고른다. 이것은 꾸밈의 기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의 관점이다. 길가에 핀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들꽃은 나비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색을 내뿜지 않는다. 그저 주변의 풀잎과 조화를 이루며 바람의 방향에 몸을 맡긴 채 제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산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작 화실에서 기른 화려한 장미보다 그 수수한 들꽃일 때가 많다. 좋은 인상을 주는 옷차림도 이와 같다. 튀지 않지만 단정하고 화려하지 않으나 정갈한 모습.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함께 있는 풍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겠다는 의지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젊어 보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다.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고 어울리지 않는 원색의 옷이나 과한 장신구로 생동감을 흉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억지로 잡아당긴 주름 위에는 어색함이 내려앉고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유행의 옷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품격 있는 이는 세월을 거스르려 투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어진 눈가와 희끗해진 머리칼을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인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정가람을 찾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 섞인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잘 차려입은 옷이란 비싼 브랜드의 라벨이 붙은 옷이 아니다. 상대가 나와 마주 앉았을 때 내 옷차림의 요란함 때문에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핀 옷이다. 구김 없는 옷깃, 깨끗하게 닦인 신발, 과하지 않은 향기. 이러한 디테일은 나는 오늘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 나의 시간을 들여 정돈했다는 무언의 존중이다. 좋은 인상은 찰나의 눈길을 끄는 번뜩임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눈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은은한 깊이에서 나온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투영하는 작업이다. 내면이 소란스러운 이는 옷차림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기 마련이다. 반면 마음이 고요하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이는 낡은 옷 한 벌을 걸치더라도 그것을 비단처럼 우아하게 소화해낸다. 옷은 몸을 감싸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기운은 옷의 질감을 뚫고 나온다. 아무리 비싼 수트를 입어도 불안과 시기심이 서린 얼굴은 타인을 밀어내고 무명옷을 입어도 평온과 자애가 깃든 표정은 타인을 끌어당긴다. 우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대신 내가 타인에게 어떤 풍경으로 비춰질지, 나의 외양이 상대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사유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쉽다. 자극적인 색을 칠하고 괴이한 형태를 취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눈길이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민하는 성숙한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이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의 외모는 한 권에 잘 읽히는 책과 같다. 표지가 요란해 독자를 기만하지 않고 종이의 질감이 거칠어 손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 펼쳐보았을 때 그 안에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도울 뿐이다. 당신의 겉모습은 지금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지러운 느낌표가 되고 있는가? 꾸밈을 덜어내고 배려를 입을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연의 무늬가 빛나기 시작한다.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냇물은 자갈을 만나면 소리를 낸다. 요란하게 부서지며 자신이 여기 있노라 외친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에 닿으면 물은 비로소 깊어지고 소리를 지운다. 사람의 대화도 이와 같다. 내면이 얕은 이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쉼없이 말을 쏟아내지만 내면이 깊은 이는 꼭 필요한 말만을 정제하여 물결 위에 띄운다. 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변의 온기가 감도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왜 말해야 하는가를 먼저 헤아리기 때문이다. 따뜻한 침묵을 가진 이들의 첫 번째 대화법은 질문을 던지되 결코 상대를 캐묻지 않는 방식이다. 그들은 상대의 사생활이라는 담장을 함부로 넘지 않는다. 왜 그랬느냐, 얼마를 버느냐, 자식은 어디에 있느냐는 식의 송곳 같은 질문은 대화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취조하는 일이다. 대신 그들은 숲을 지나는 바람처럼 묻는다.
요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라든가 그때의 공기는 참 좋았지요 라며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넉넉한 마당을 깔아준다. 대화는 정보를 캐내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어야 함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공감만 남기고 조언은 가슴속으로 삼킨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답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돕고 싶은 선의에서 나오지만 정작 상대에게는 또 다른 무게의 짐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따뜻한 이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않는다. 그저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라는 한마디 혹은 깊은 눈맞춤으로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곁에서 지켜봐 줄 뿐이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했을 때 내밀어도 늦지 않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대화의 주도권을 뺏으려는 오만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요한 태도로 증명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화의 습관 중 하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채 내 이야기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거 알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로 시작되는 말은 대화의 흐름을 가로막는 툭과 같다. 상대가 힘들게 꺼내놓은 마음의 보따리를 걷어차고 자신의 보따리를 펼치는 행위는 상대를 소외시킨다. 말수가 적어도 환영받는 이는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설령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상대임을 잊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를 보태어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귀를 열어두는 법을 안다. 우리는 대화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말을 끝냈을 때 상대의 마음이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무거워졌는가? 좋은 대화는 상대를 가르쳐서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응어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비워주는 과정이다. 말이 많은 이와 대화하면 정보는 남을지언정 머리가 무겁지만 말이 적어도 따뜻한 이와 대화하면 내용은 희미해도 가슴이 가벼워진다. 그것은 그가 나의 말을 경청하며 나의 슬픔과 노고를 대신 짊어져 주었기 때문이다. 말은 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것이 된다. 그러니 말을 아끼는 것은 타인의 마음속 공간을 존중하는 일이다. 적게 말하고도 많은 것을 전달하는 이들은 언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의 밀도로 승부한다. 그들의 대화법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에서 기인한다. 내가 조금 덜 말함으로써 상대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웅변이다. 텅 빈 방에 메아리가 잘 울리듯 마음을 비운 대화야말로 상대의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는가? 아니면 당신의 말들로 누군가의 어깨를 짓눌렀는가? 침묵의 무게가 말의 무게보다 무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은 시작된다. 어린 시절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분투한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나의 유능함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듯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 쥐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때 어떤 이는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초조해하고 어떤 이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듯 평온한 눈으로 그 흐름을 받아들인다. 나이 들수록 호감이 쌓이는 사람의 비밀은 바로 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타인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늘어놓지도 않고 현재의 성취를 방패 삼아 위세를 떨지도 않는다. 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뿜을 뿐 내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외치지 않는 것과 같다.
타인에게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알아달라는 허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스스로 내면이 꽉 찬 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 구걸하지 않는다. 그 담백하고 고요한 자존감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품격으로 비춰진다. 또한 그들은 비교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선택을 매 순간 실천한다. 세상의 불행은 대부분 나와 남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피어오른다. 타인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타인의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살피는 눈길은 결국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호감이 쌓이는 이는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복하되 그것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켜 비참해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는 명확한 경계가 그들의 얼굴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감사와 관조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 관계에 대한 시선 또한 남다르다. 그들은 인연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흐르는 물 위에 뜬 잎사귀처럼 잠시 머물다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섭리로 이해한다. 관계를 소유하려 들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반드시 상대를 구속하게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알게 된 세월이 얼마인데라는 말들은 모두 관계를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나오는 서글픈 투정들이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이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떠나갈 때가 되면 담담히 뒷모습을 배웅한다. 관계를 소유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손님처럼 대접할 때 역설적으로 그 인연은 가장 오래 곁에 남는다. 꽉 쥔 모래알이 손바닥 밖으로 더 빨리 흘러내리듯 사람의 마음 또한 붙잡으려 할수록 무거워지고 멀어지는 법이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그 향기는 멀리 퍼진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내 안의 욕망을 하나씩 덜어내어 타인이 머물 수 있는 맑은 빈터를 닦는 과정이어야 한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태도,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그리고 인연을 소유하지 않는 초연함.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한 사람의 인격은 비로소 완성된 숲이 된다. 숲은 짐승을 가두지 않지만 그늘이 깊고 열매가 달기에 수많은 생명이 제 발로 찾아와 머문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지금 무언가를 움켜쥐려 경직되어 있는가? 아니면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는가? 관계는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무게가 필요하지만 그 무게가 짐이 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대단한 은혜를 베푼 사람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바로 부담 없는 사람이다. 자주 보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관계가 있다. 1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어색함 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 그런 이들의 특징은 상대에게 답장이나 안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락이 뜸한 것을 서운함의 잣대로 측정하지 않고 각자의 삶이 분주함을 묵묵히 인정해준다. 그들은 관계의 밀도보다 관계의 탄력을 믿는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언젠가 끊어지지만 느슨하게 늘어진 줄은 필요할 때 언제든 서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있으면 괜찮아지는 사람이란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다. 내가 굳이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초라한 속사정을 털어놓아도 그저 그럴 수 있지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편히 숨을 쉴 수 있다.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려 하기보다 그 결핍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립에서 벗어나 연결을 느낀다. 결국 끝까지 남는 인연은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만남이 아니라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만남이다. 뜨겁지는 않아도 온기가 오래가며 가까이 가도 화상을 입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을 지닌 사람. 그런 이들과의 인연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난로가 된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형상을 가꾸느라 고단한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른다. 동창 모임이나 예기치 못한 인연의 자리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싶어 한다. 건강과 자식의 안위 혹은 소유한 것들의 크기를 말의 잔치 위에 올려두며 그것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라 믿는다. 그러나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많은 말과 그 화려한 수식들이 진실로 그대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였는가? 모임의 진정한 목적은 타인에게 나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소모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소모된 자리에 따뜻한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에 있다. 관계 유지라는 명목하에 나를 깎아내고 상대를 의식하는 행위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빚만 늘려갈 뿐이다. 만남은 숙제가 아니며 우정은 성적표가 아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말해도 괜찮다. 침묵이 흐르는 자리를 메우려 다급하게 의미 없는 화제를 던지지 않아도 좋다. 그저 상대의 찻잔이 비었는지 살피는 눈길, 상대의 고단한 이야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받아내는 고개 끄덕임이면 충분하다. 화려한 지혜를 뽐내지 않아도 당신이 그 자리에 그저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깊은 안식을 얻는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할 조명이 아니라 타인을 비춰줄 은은한 촛불이다. 내가 빛나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나의 주변은 나의 온기로 환해진다. 기억에 남으려 애쓰는 마음은 욕심이지만 타인의 기억 속에서 편안한 풍경으로 남는 것은 덕이다. 다음 모임에 나갈 때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하라. 멋진 조언을 준비하지 말고 그저 맑은 귀를 준비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편안한 사람이 되어보라.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품격이다. 우리의 인연은 붙잡으려 할 때 무거워지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 곁에 오래 머문다. 다음 모임에서 당신은 그저 편안한 사람으로 존재하라. 그것이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향기로운 이유가 될 것이다.